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될 황준하라고 합니다. 진작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했었어야 했는데 기자재 준비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야 늦게라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올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학년 온라인 수업 국어교과 학습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첫째로 1학년 1학기 국어교과 어떤 선생님들이 해당해 계시고 우리 교과서와 진도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계획,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학급별 시간표를 확인한 후 EBN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년 새 학기에 1학기에 우리 1학년 국어교과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장을 맡고 계시는 정병도 선생님이 계시고 1학년 8반 담임을 맡고 계시는 김승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준하 제가 있습니다.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국어 A 수업을 정병도 선생님께서 주관하시고 1학년 2반부터 10반까지 국어 B 수업을 김승희 선생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1반 국어 B 수업과 1학년 6반에서 10반까지 국어 A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은데 우리 학교의 교과서는 좋은 책 신사고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정한 부교재는 없으니 교과서를 항시 지참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국어 A와 국어 B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과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국어 A에 있어서는 국어 A는 주로 문학과 독서 작문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은 1단원과 3단원을 위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고 정병도 선생님과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어 B는 문법과 화법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2단원과 4단원 위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고 김승희 선생님과 제가 진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어 A에서 1, 3단원, 국어 B에서 2단원과 4단원, 1학기에서 담당해야 될 수업 중에 5단원이 비게 되는데 5단원, 생각을 나누는 시간 단원에서는 국어 A와 B 수업의 진도에 따라 각각 배분하여 5단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필평가가 50%, 수행평가가 50% 해서 합이 100% 계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는 1차 고사와 2차 고사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25%, 25%에서 총 50%가 되겠습니다. 자, 1차 고사 같은 경우는 등교 개학 이후에 2주에서 3주 이내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학습한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해서 EBS 온라인 강의라고 허투루 듣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고사 같은 경우에는 1차 고사 때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1차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2차 고사만 실시하는 과목들이 몇 과목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수행평가에 몰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진도에 대해서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수행해서 시험 공부를 대비하면 좋은 성적의 향상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평가 이외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50%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 먼저 어휘, 용어 학습이 있습니다. 자, 어휘 용어 학습은 10점 만점 총 10%가 반영이 되는데
최하점은 5점, 기본 점수 5점이 부여가 되고 최고점은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제가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구글 온라인 클래스에 가정학습 과제로 첨부한 국어과 핵심 개념어 자료집, 좀 분량이 많기는 한데 어휘의 수준이 높지가 않고 용어의 수준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학습에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평상시에 틈나는 대로 학습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참여도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출결, 교재 지참 여부, 평소 수업 태도, 그 다음에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교재나 노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수업 참여도 첫 번째 항목에서 10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업 참여도 두 번째에서 먼저 환경을 주제로 한 학기 말에 수행할 건데, 환경을 주제로 한 글쓰기, 작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점, 그 다음에 출결, 태도, 교재, 그 다음에 과제 및 정리 10점에서 총 합산 수업 참여도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 반영이 되는 수행평가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과제 연구가 있는데, 과제 연구는 좀 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 발표 또는 집단 발표, 토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0점 만점에 그래서 10% 반영이 될 예정이고 최하점은 5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학기 독서 평가는 가정형 과제로 나갔던 독서 진로 독서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 그래서 글쓰기를 하고 발표와 연계하는, 그래서 총 10점 만점이고요. 여기서 최하점은 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독서와 작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작문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서를 선정해서 어떻게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평가하는 과정형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학급별 시간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시정표대로 수업을 듣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흥고등학교의 시정표인데, 조회는 아침 8시 20분에 각 학급별로 담임선생님께 실시하게 되고,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는 9시 40분, 3교시는 10시 40분, 4교시는 11시 40분, 각각 한 교시에 5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달리 한 교시에 50분 수업이라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형 학습이다 보니 나태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학습 태도를 좀 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함이니 성실히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10분이 되겠고, 점심시간이 1시간, 그래서 총 오후에는 5교시와 6교시, 7교시, 하루에 총 7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연계하기 때문에 학급별 시간표에 맞춰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학급별 시간표를 학급별 카톡방이랄지 SNS 채널 혹은 구글 학급별 클래스룸,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교무 행정사항에 올라와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시간표를 확인해서, 우리 학급의 시간표가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매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목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학습 및 과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 국어 A, B 또는 이게 1차 시인지 2차 시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1반입니다. 자, 1학년 1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2주차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주차의 경우 1학년 1반의 경우에는 4월 23일 목요일 5교시에 국어 A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A가 첫 번째로 들었기 때문에 국어 A의 1차 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병도 선생님께서 국어 A, 1학년 1반의 국어 A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4월 23일 목요일 5교시에 처음 들은 국어 A는 국어 A의 1차 시가 됩니다. 차시는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24일 금요일 7교시 다음날 오후에 국어 A가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24일 금요일에는 국어 A가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28일 화요일 5교시에는 국어 B, 제가 가르치는 국어 B가 첫 번째 시간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국어 과목 전체로 생각하면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일주일에 우리가 총 4단위, 4차 시에 총 그러니까 4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어 A와 B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국어 A의 1차 시와 2차 시는 4월 23일과 24일에 종료되고 4월 28일 화요일에 국어 B가 들었을 때는 국어 B의 1차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9일 수요일 4교시에는 국어 B가 두 번째로 들었기 때문에 국어 B의 2차 시. 국어 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국어 B의 1차 시라 할지라도 국어 전체의 3차 시, 국어 B의 2차 시라 할지라도 국어 과목 전체의 4차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국어 A가 연속으로 두 번 들었고 그 다음에 국어 B가 연속으로 두 번 들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우나 다른 학급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주차에 역시나 해당하는 1학년 6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6반의 경우에는 제가 국어 A를 담당하고 김승희 선생님께서 국어 B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후 5교시에는 국어 A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국어 수업은 그 다음 주 4월 27일 월요일 오전 2교시에 국어 A가 아닌 국어 B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4월 23일에 했던 수업은 국어 A의 1차 시가 되겠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하는 국어 수업은 국어 B이기 때문에 국어 A와는 다른 국어 B이기 때문에 역시 국어 B의 1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국어 A의 2차 시가 아니고 국어 B의 1차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8일에는 다시 국어 A가 두 번째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국어 A의 2차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4월 29일 수요일 4교시에는 국어 B가 들었습니다. 국어 B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국어 B의 2차 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1, 2, 3, 4차 시가 되겠지만 국어 A와 B로 나누었을 때는 국어 A의 1차 시, 2차 시, 국어 B의 1차 시와 2차 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6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반과는 다르게 A와 B가 서로 교차로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시 구분을 그 다음에 국어 A인지 B인지 과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A와 B 또는 1차 시인지 2차 시인지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강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어 A와 B에 따라 진도가 다르고 1차 시와 2차 시에 따라 강의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혼동하게 되면 다른 날 들어야 될 강의를 오늘 수강하게 3차 시에 들어야 될 내용을 1차 시에 수강하게 되거나 국어 B에서 들어야 될 내용을 국어 A에서 수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학생이 4월 23일 목요일 5교시에 국어 A 수업을 1차 시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교시가 1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3시 30분에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14시 20분에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해서 1학년 1반 클래스룸에 들어갔을 때 진도율을 토대로 출석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출석률 혹은 진도율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출결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정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차시 또는 국어 A, B 과목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 간혹 선생님 월요일이 1차 시, 화요일이 2차 시, 수요일 3차 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월요일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월요일에 한 것이 아니고 4월 16일 목요일에 했기 때문에 목요일을 1차 시로 기준을 삼아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급별 시간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바탕으로 EBS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링크를 걸어주는,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걸어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도 되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을 해야만 여러분이 출석률을, 진도율을 확인해서 선생님들이 출석을 체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한 뒤에 꼭 로그인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학습 이력이 남지 않아서 내가 어디까지 강의를 수강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강의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진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EBS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을 해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진도에 맞게, 차시에 맞게, 과목에 맞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 차시는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차시에는 동영상 강의 1개를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차에는 동영상 강의 2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를 국어 A와 국어 B로 나누게 되면 국어 A의 동영상 강의 2개, 국어 B 동영상 강의 2개, 이렇게 되면 4월 16일 날 온라인 계약을 실시했던 우리가 4월 30날, 4월 말이 되면 총 2주차 수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단원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어 A에서 2강, 국어 B에서 2강 이렇게 됐을 시에 2주차 동안 4월 말까지 국어 A는 1단원을, 그 다음에 국어 B는 2단원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도에 맞게, 주차에 맞게, 과목에 맞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수업을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과제 및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측 상단에 있는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지 않으면 학습이 종료되지 않아 진도율 체크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상단에 있는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급별이 아니고 과목별로 개설된 국어 1학년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해서 수업 게시판에 있는 선생님들이 올린 게시판을 게시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주차부터는 선생님들이 국어 A와 B에 한 주에 총 3개의 게시물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1차 시에 출첵,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2차 시에 출첵, 세 번째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국어 A뿐만 아니라 국어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 게시물이 등재가 될 것인데, 여러분이 각 수업 게시판에 들어와서 국어 A에 처음에 국어 B에 1차 시에 수업 안내, 그 다음에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난 다음에 출석 확인을 하는 게시판에서 해당 차시, 그러면 예를 들면 2주차 1차 시가 되겠죠. 여기서 출석을 체크하고, 출석을 체크한 다음에 반드시 제출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간이 되어서 2차 시, 2주차 2차 시까지도 출첵을 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 후 제출을 누르면 되고, 이렇게 1, 2차 시까지 모두 수강이 끝났을 때에는 마지막에 있는 과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실시한 후에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주고,
선생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꾸준히 들어와서 확인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에 답안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 활동을 지속하면 되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의 공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해서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흥고등학교 1학기 1학년 국어 학습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글 클래스룸에서 선생님께 피드백 또는 댓글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저는 글로써 텍스트로서 물어보기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상담실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선생님이 언제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이 지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항상 가정에서 건강에 유의하면서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개학 이후에 우리가 좀 더 향상된 실력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 건강히 다음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